끝나고 나면 왜 그렇게 조용해지는 걸까요? 괜찮았냐는 질문 대신 어깨를 감싸는 손길.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20년 넘게 상담해온 이지연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관계 이후에 남는 감정, 행동, 그리고 무의식의 표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순간을 지나며 우리는 상대의 진심을 알게 되고 때론 내 감정도 새롭게 마주하게 되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말없이 전해지는 애정의 신호를 함께 알아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끝났는데 왜 또? 관계 직후 다시 시작되는 손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의 손길이 다시 다가오는 경험 혹시 한 번쯤 있으셨나요? 그 손길이 단순한 스킨십이었을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의 표현이었을지 혼란스러웠던 순간.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다 끝났는데 왜 또?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박모 씨는 최근 만난 이성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상대가 다시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더랍니다. 처음엔 또 한 번을 원하는 걸까? 싶어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그의 손은 박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죠. 괜찮았어? 너한테 너무 집중했어. 그 말에 박 씨는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관계 후에 다시 다가오는 손길은 단순한 욕구의 연장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성적인 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기에 그 이후의 행동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죠.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났는데 또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손길이 진짜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전후를 구분짓는 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손길은 당신을 여전히 느끼고 싶어요라는 말 없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손길이 언제나 성적인 의도로만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년의 관계는 소통과 감정 표현이 핵심입니다. 그 손끝에는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나 고마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관계가 끝난 후 다시 다가오는 손길, 그 속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저 또 한 번의 시작이 아닌 나를 향한 깊은 정서적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눈 감고 미소 짓는 그녀. 그 표정의 진짜 의미.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그녀가 눈을 감고 살짝 웃더군요. 무슨 뜻일까요? 이 간단한 표정 하나가 중년 남성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혹시 실망한 건 아닐까 아니면 만족스러웠다는 걸까? 대구에 사는 58세 장모 씨는 6개월째 만나는 연인과의 첫 관계 후 그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죠. 장 씨는 너무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생각했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좋았다는 생각.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특히 여성이 관계 후에 조용히 미소 짓는다면 그건 단순한 감각의 만족이 아닌 감정의 안정과 깊은 신뢰에서 오는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의 뇌는 관계 도중에도 감정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관계 후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지며 심리적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죠. 그 미소는 바로 그 안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지 못한 감정이 담긴 위장된 미소일 수도 있죠. 가끔은 다 괜찮아라는 말처럼 그 미소도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순간의 표정만이 아니라 이후의 대화입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같은 간단한 질문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미소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짧은 미소에 담긴 수많은 의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건 좋았다는 표현일 수도 조금 아쉬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나를 믿고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
스킨십이 멈추지 않는다. 몸이 먼저 반응할 때. 이상하게 손이 자꾸 가요. 머리는 멈추라고 하는데 몸이 먼저 움직여요. 이 말, 어쩌면 누군가의 속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감정의 여운이 강하게 남기 때문에 스킨십은 끝난 후에도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0세 조모 씨는 최근 만난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조 씨의 손을 다시 잡아당겼죠.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어요. 사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감정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서로 간의 감정의 농도가 짙을수록 스킨십은 본능처럼 이어지곤 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적 충동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 스킨십은 단순한 욕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때로 외로움의 표현이기도 하고 지금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일 수도 있죠. 머리는 그만두라고 말해도 몸은 그 순간을 더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 뇌는 스킨십을 통해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동시에 분비하며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손길은 또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순간을 더 오래 느끼고 싶다는 말 없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해서 스스로도 놀란 적 말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만큼 상대에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킨십이 멈추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 놓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4. 평소엔 절대 안 하던 포옹, 왜 먼저 안길까? 그 사람은 원래 스킨십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먼저 안아오더군요. 이런 고백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포옹은 스킨십 중에서도 감정이 고스란히 담기는 행위이기에 갑작스러운 포옹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3개월째 만나고 있는 연인과의 관계 이후 낯선 행동을 경험했습니다. 평소엔 손잡는 것도 조심스럽던 사람이 그날은 관계가 끝나자마자 김 씨를 꽉 껴안았던 겁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했죠. 중년의 관계에서 먼저 안긴다는 행동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서 감정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행동은 내면의 감정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포옹은 말보다 빠르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고마워요, 믿고 싶어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 모든 감정이 한 번의 포옹에 담깁니다. 심리학자들은 포옹을 통해 몸과 뇌가 동시에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포옹은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감정을 직접 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큰 의미로 다가오죠.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그날 갑자기 안겨온 걸까요? 혹시 관계를 통해 확신을 얻었기 때문 아닐까요? 혹은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을지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와 다른 스킨십, 특히 먼저 다가온 포옹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 한 번의 포옹에 담긴 의미를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깊은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5. 그날 좋았지? 계속 소환되는 그 밤의 대화. 그날 참 좋았지? 그 말이 반복될수록 어쩐지 마음이 두근거리면서도 복잡해집니다. 왜 그 사람은 그날 밤의 기억을 자꾸 꺼내는 걸까요? 부산에 사는 59세 이모 씨는 2달째 만나는 연인과 매번 이런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관계가 있던 날 이후 그녀는 종종 웃으며 말하죠. 그날 기억나?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처음엔 그냥 그날이 특별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이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자꾸 그 이야기를 반복할까? 중년의 연애에서 관계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 그 이상입니다. 그건 자신의 감정이 진짜였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무언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날 좋았지? 라는 말에는 단순한 회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때의 나 괜찮았지?
그 순간 나도 당신에게 의미 있었지? 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감정적 만족이 큰 관계 이후에는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기도 하죠.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감정적으로 만족한 경험을 언어로 다시 표현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안정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 대화는 당신을 향한 관심과 애정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확인받고 싶고 또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관계 그 자체보다 그 관계 이후의 감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와 그런 대화를 나눈 적 있으신가요? 그날을 자꾸 소환하는 상대의 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대화는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감정의 연장선일지도 모릅니다. 6. 끝나고 나면 샤워보다 품 오래 머무는 이유. 관계가 끝난 직후 어떤 이들은 곧장 샤워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샤워보다도 품속에 오래 머무는 걸 더 원하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인천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최근 연인과의 만남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끝난 후 상대가 팔을 감싸 안더니 조용히 말했죠. 잠깐만 그냥 이렇게 좀 더 있고 싶어. 박 여사님은 그 순간이 오히려 관계 자체보다 더 깊게 기억에 남았다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행위보다 여운이 더 중요해집니다. 관계는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감정을 더 깊게 만들죠. 샤워는 몸의 흔적을 씻어내지만 품에 안기는 건 감정을 더 오래 붙잡아두는 행위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관계 이후의 신체 접촉이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 직후 포옹이나 피부 접촉이 지속되면 옥시토신 분비가 활발해져 안정감과 만족도가 훨씬 커진다고 하죠. 이 때문에 품에 오래 머무는 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닌 관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보다 품을 택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관계 이후의 정서적 흐름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이 소중하다, 당신과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행동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샤워로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품에서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은 사람인가요? 그 짧은 몇 분의 포옹이 어쩌면 그날의 진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건 행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7. 자꾸만 돌보고 싶어진다. 속궁합이 만든 돌봄 본능. 이상하게 그 사람은 만날수록 더 챙겨주고 싶어져요. 어느 날 문득 그냥 스쳐가는 사이였던 사람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보호 본능이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일까요? 경남에 사는 52세 남성 최모 씨는 연상 여성과 짧은 만남을 이어오다 어느 날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관계 후 쿨하게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엔 달랐죠. 끝난 뒤에도 그녀가 떠오르고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밥은 챙겨 먹는지 걱정되더랍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라는 최 씨의 질문에 저는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당신 안에서 정말 편안했나요? 속궁합, 즉 성적인 조화는 단순한 육체의 호흡을 넘어서 본능적인 돌봄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시기의 이성관계에서는 육체적 만족이 곧 정서적 연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스나이더 박사는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인을 돌보려는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깊은 만족감은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해 뇌에서 애착의 호르몬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더 챙겨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관계 이후 그 사람의 모든 게 궁금해지고 소소한 일까지 신경 쓰게 되는 그 감정. 어쩌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속궁합이 만들어낸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은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8. 약한 모습까지 드러내는 그녀의 반전 감정. 관계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은 조용히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거나 약한 소리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서울에 사는 46세 여성 강 여사는 평소에 강단 있는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처리하고 감정 표현도 드물죠. 그런 그녀가 최근 연인과의 관계 이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 외로웠어. 이렇게 안긴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녀는 평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감정에 취약한 상태였죠. 많은 중년 여성들이 관계 이후 평소와는 다른 자신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이 벽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단순한 육체의 접촉을 넘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강해 보였던 사람이 감정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이죠.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만 보여주는 진짜 자신의 일부를 드러낸 겁니다. 존스 홉킨스의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안전한 관계 이후에는 감정 방어가 낮아지고 무의식적 진심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즉, 그녀가 감정을 보인 건 불편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 당당하던 상대가 갑자기 약한 소리를 하며 기대올 때 오히려 더 사랑스러웠던 그 순간. 그 반전 감정 속엔 말로 다 표현 못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9. 아무 말 없이 전해지는 무의식의 애정 표현. 말은 없었어요. 근데 손끝이 말하더라고요.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손길, 시선, 숨소리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애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직장 생활 중인 60세 정모 씨는 최근 뜻밖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성과의 관계 이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정 씨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주었죠.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그 행동에 정 씨는 이상하게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는 말보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특히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감정의 표현이죠. 아무 말 없이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 기대는 어깨, 조용한 숨결. 이 모든 건 당신이 좋아요라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 간의 무의식적 접촉은 관계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관계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접촉은 정서적 친밀감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하죠. 무의식의 애정 표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눈빛, 조용히 내 몸에 닿는 온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말 없이 다가온 그 따뜻한 손끝 하나에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던 순간. 그건 애정이 무르익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반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저 한 번의 스침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새 깊은 여운이 되어 삶의 한 조각으로 남을 때가 있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많은 걸 알게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관계 이후의 손길, 무심한 표정 속 미소, 아무 말 없이 이어지는 스킨십, 그 모든 순간이 말보다 진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론 스킨십 하나에, 포옹 한 번에 그 사람의 진심이 녹아들어 있을 수 있어요.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더 이상 격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느리고 조용하고 오래 남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돌봄과 신뢰, 그리고 진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